바로 김현지 이제 실장이 되겠네요. 야권에서는 어제 김현지 실장의 보직 이동을 두고 김현지 실장이 진짜 세긴 세구나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도대체 왜 김현지 실장이 누구기에 이렇게까지 하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존엄 현지를 국정감사에서 지키기 위한 인사교체를 단행하며 김현지를 순식간에 V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꽉 막힌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 정도의 창의력을 보였다면 협상도 쉽게 타결될 수 있었을 것인데 국민을 기망하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떳떳하면 출석시키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아니 쓸데없는 쟁점을 만든 거예요. 국회에서 부르면은 나갈게. 근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안 되는 거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김현지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아마 이제 국민들이 야 김현지 잘 몰랐는데 세긴 세네. 뭐가 있나? 이렇게 의심할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는 순식간에 V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무조건 국감에 더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근데 저혁진 변호사님, 이제 반면에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이거 과대망상적인 주장이고 김현지 실장의 능력을 발휘할 적재적소에 재배치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지가 않는 게 일단 총무비서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공무원 조직인 대통령실의 조직 인사 모든 것들 관장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부속실장은 어떤 자리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비서실 중에 비서실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는가? 대통령과 24시간 같이 있는 대통령을 측근에서 완전히 보좌하는 심기 경호까지 하는 그런 자리가 부속실장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지가 한 6개월이라도 지났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그런데 아직도 9월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6월 4일부터 시작했다고요. 6, 7, 8, 9 아직 제대로 4개월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어떤 정권이 4개월도 안 지난 그런 정권이 총무비서관 바꾸고 그다음에 부속실장 바꾸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김현지 씨가 부속실장에 적합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면 그럼 애당초 6월 달부터 부속실장 시켰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바꾸는가?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감을 코앞에 두고 총무비서관이 나가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속실장으로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이런 의심이야말로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인사를 갖다가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도대체 김현지 씨가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식으로 이렇게 쉴드를 쳐줘야 되는가? 대통령실 전체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속 시원한 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보직 이동을 통해서 재조명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총무비서관은 무슨 일을 하고 부속실장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좀 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인사 예산 조직, 대통령실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과 달리 부속실장은 일정 관리, 비공개 회담 배석, 핵심 참모들의 보고 자료를 사전 확인합니다. 물론 지근거리 참모 역할은 비슷할 수 있는데 이동학 의원님, 일단 어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국회가 협의하면 국감에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저는 일단 이번 정부가 출범할 때 통상적 프로세스에서 출범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인수위라는 것이 없었고 그러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들어가서 일정 부분 자신들과 의견이 그동안 맞춰왔던 그런 사람들과 당연히 이 대통령실을 꾸려야 됐던 문제가 있었고 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인사들을 해야 됐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믿을 만한 측근이 대통령실 전반의 어떤 총무 문제나 예산 조직 이런 문제를 관장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배치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에 인사가 됐지만 한 달여 전부터인가요? 저는 이 얘기가 있을 거라는 그 얘기가 좀 들려왔거든요. 그때 왜 저희 뉴스탑에서 안 알려주셨어요? 그때는 뭐 확인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뭐 흘러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앞서서 인수위라든가 이런 거 없이 급작스럽게 시작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찌됐건 다시 대통령이 어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기보좌나 일정보좌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가장 결이 맞는 일정 부분 대통령실 자리가 좀 잡혔다고 이제 판단을 했다면 그런 시기에 약간 오비락 같은 시기인 건 맞습니다만 예, 국감을 코앞에 두고 예, 그렇게 이제 옮겨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가 뭔가 의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요 공직자를 부른다면 저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는 당연히 갖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안 나올 가능성은 좀 높아 보여서 이덕영 말씀은 지난번에 우상호 수석도 얘기했나요? 일단 초기 대통령실의 초반 인적 구성 세팅을 다 김현지 비서관이 했고 비서관 신분일 때 이제 실장으로 돼서 이재명 대통령을 좀 더 가까이서 보좌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또 국감의 증인 배제 때 딱 됐기 때문에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김현지 실장의 이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의회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자주 마주쳤다는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이 이런 과거 사례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불러내려고 저 시의회에서 6대, 7대 2대에 걸쳐가지고 그때도 뭐 대학원 간다, 아프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가지고 성남시 괴문자 사건이라고 대장동 개발을 주도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조례를 이재명 시장은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고 야당인 새누리당은 반대하려고 했었던 거죠. 고발해서 압수수색 해보니까 발송한 컴퓨터가 김현지 씨 컴퓨터였던 거예요. 정식 재판 청구해가지고 150만 원 선고받았고 성추행하지도 않았는데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을 음해하려고 3만 3천 명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발신자 번호 표시 없이. 백현동 개발에서도 모든 건설 사업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 의견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민단체가 김현지 씨가 있었던 시민단체였었어요. 이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백현동 사업 문제가 없다. 근데 그건 옹벽 아파트 아시잖아요. 네. 이기인 사무총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현정 의원님, 당시 성남시 의회에서도 김현지 실장을 부르려고 했는데 대학원 간다, 아프다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다. 그리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런 잘 알려지지 않은 과거 성남시정 시절의 얘기를 이기인 사무총장이 꺼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처음에 소개를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본인이 이제 아마 대학을 갓 졸업하고 시민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김현지 씨를 이제 이재명 당시에 변호사한테 소개를 시켜줬다는 것인데요. 그때부터 아마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체 이제 정말 온통 자기의 어떤 모든 일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만 하는 그런 어떤 핵심 참모라고 그래요. 다른 어떤 정책 욕심이나 뭐 선거 출마나 뭐 그런 게 없이 이번에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지방선거 같이 있는 보궐선거 때 뭐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게 있지만 김현지 씨는 오로지 이제 대통령의 어떤 측근으로서만, 그러니까 정진상 씨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일체 뭐 얼굴도 안 나타나고 뭐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하는데 문제는 경기도지사나 뭐 이럴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실이잖아요. 일국에 움직이는 대통령실의 간부가 그럼 아무것도 국민들이 월급 주는 건데 모른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불투명하게 할까에 대한 의문만 계속 쌓이는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한테 궁금증만 더 불러일으키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까 뭐 말씀 맞습니다. 지금 이 원래 필요성이 있었고 급박하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럼 당연히 인정해요. 자, 그러면 국감 끝나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감 끝나고 나고 하면 국감 한번 나갔다가 증인 나갔다가 하면 아니 국감 나가면 또 국회의원들이 뭘 그렇게 많이 묻겠어요. 자, 그거를 지금 안 나가도 지금 이 시점에 사실 국감을 앞두고 딱 이제 증인으로 안 나가야 될 그런 자리에 갔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계속 의심을 사는 거거든요. 그만큼 김현지 씨가 정말 실세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즉 대통령실이 인정해주는 꼴이고, 그리고 또 이게 앞으로 많은 아마 지금 의혹들이 자꾸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하나 다 김현지 씨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게 막 뉴스처럼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전임 정부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듯이 역대 총무비서관 여기만 그 측근들 중에서 상당 부분 이런 비선 실세, 그다음에 뭐 실세, 그다음에 V0 뭐 문고리 이런 이야기 나오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왜 이렇게 사서 문제를 자꾸 이렇게 부풀려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에는 이제 뭐 사실관계도 있고 이기인 사무총장의 주관적 평가도 섞여 있는데 뭐 이건 또 진짜 주관적 평가겠죠. 여러 뭐 김규환 전 논설위원들 있고 이걸 또 이기인 총장에게 들었다는 천하람 원내대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김진욱 대변 뭐 제가 이걸 다 읽지는 않겠고요. 김진욱 대변인도 김현지 실장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으시죠? 네, 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하는 것조차가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일단 기본적인 형태, 예를 들면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실의 1급 비서관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감의 증인으로 신청하고 출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원론적으로는 그 말씀들이 다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김현지 비서관이 대통령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인 공세를 가하겠다라고 국감에 반드시 불러내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과연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또 옳은 것인가?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을 맡고 있는 동안 그가 했던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만 묻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김현지 비서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국회에서 부르면 못 나갈 것도 없다,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김현지 비서관을 대통령의 뭐 부의제로라는 건 김건희 씨 말고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식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확하게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에서의 감시 권한을 발휘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이라도 입장을 선회하시는 것이 오히려 김현지 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태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근데 김진욱 대변인 이게 국감에서 이런 질문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실장인지 부서실장이니까 안 나와도 될 출석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정치 공세 프레임 짜는 거 아니고 그런 정도 질문 나오면 나가는 걸 검토해 볼게. 이건 뭔가 주어 관계가 바뀐 것 같아서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결국은 성남서부터 지금의 대통령실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답변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지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이 호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설령 그런 질문이 오더라도 국감에서 지금 질문하실 내용이 아니다라고 그냥 자르면 돼요. 아니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뭐 답변이 그렇게 어려운 답변도 아닐 것 같은데 못할 답변은 아니지만 굳이 그런 광경을 장면들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조차도 정쟁의 하나의 단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요. 기본 신상 알려라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나이, 출생지, 학력 다 공개해라. 그런데 이제 김현지 실장의 보직 이동으로 연쇄적으로 또 한 명의 이른바 성남라인 최측근 인사가 이제 공동 대변인이 됐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조금 늦었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처음 브리핑 하게 됐습니다. 떨리고 처음 하는 것이라 미숙한 점이 많을 텐데 뭐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4차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이어서 잘 모르는데 나가는 건 어디로 나가요? 오늘 화면이어서 처음인데 어디로 나가냐고 했더니 기자들이 좀 웃음도 보였는데요. 이도학 의원님. 이제 이렇게 되면 뭔가 공동 대변인이긴 한데 뭔가 대통령실의 무게 중심이 아무래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근거리에 있었던 김남준 대변인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거는 일단 대통령이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건 무게감을 누가 결정하냐면 기자분들이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누구 전화번호를 먼저 누를 거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오느냐 이거에 따라 무게 중심이 좀 바뀌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같으면 싶고요. 김남준 대변인 쪽으로 이제부터 좀 슬슬 더 가지 않을까요? 예. 왜냐하면 김남준 대변인 이번에 취임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성남시 대변인을 했고요. 또 예. 경기도에 있을 때는 언론 비서관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그리고 앞뒤 전후의 그 맥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깊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취재했을 때 그 내용이나 전후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살필 때는 훨씬 더 양질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기자들께서 판단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또 이렇게 전면 배치한 것은 뭐 여러 포석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어쨌든 언론과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임기 초가 어느 정도 이제 100일 지나가면서 기자회견도 했고 여러 측면에서 이 언론들과 함께 또 프렌들리하게 가야 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어떤 측근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 결국에는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세긴 세다라는 야당의 비판 목소리가 나왔던 김현지 실장 관련 논란거리였습니다. 오후였습니다.